확인 좀 해봅시다. 아직 안 쳤구나. 자, 봐봐. 또 얘는 또 나쁘지 않겠다. 아니 처음에 이펙트가 그 수식이 아닌 거 괜찮은데 일본은 근데 왜 이렇게? 아직 안 쳤어요. 이제 봐봐. 자, 이제 봐봐. 오호. 자, 보자. 희한하다. 뭔가 문제를 잘 풀었는데 해석은 잘 안 되고 그냥 대부분 지금 다 공통점은 얘랑 얘다 문제점이 있어요. 자, 보자.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거. 1번이 근데 다들 어려운가 보다. 아, 알겠어? 조심해. 어. 이게 원래 제일 어렵지. 오늘 단어 시험 안 봤지? 또 이것도 잘 썼네. 희한하네. 아니 좀 잘 좀 맞춰서 붙여봐. 이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는구만 사실. 사인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놔야지. 어이구. 네. 너네 다 쓴 거냐?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누가 안 쓰래? 나스가? 아, 저거 보고. 아니 근데 그것도 방법이야. 응. 그것도 방법이야.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그 설문지 안 내신 분들 내주시고. 다 됐나? 안 내신 분 없나? 응.
자, 알겠습니다. 일단 데일리 테스트가 만만치 않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게 쉬운 거예요. 오늘 낸 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지문 난이도는 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수특에서 발췌했거든요. 제가. 자, 일단은 교재를 좀 나눠드릴 건데요. 요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교재를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써보셨을 겁니다. 복고감 4.0 트렁크 교재고요. 요거를 좀 먼저 나눠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자, 교재 사용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오늘 좀 이래저래 좀 전달할 게 좀 많아요. 첫 시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 설문지 거둔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정리해서 좀 전달을 좀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OT를 하겠습니다. OT의 내용은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그냥 최대한 짧게 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여기에 계신 대부분 분들이 이제 주역고 분들이랑 이제 저랑 내신 대비를 또 오래 하기도 했고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며 가면 이제 저를 보신 분은 있겠지만 또 처음 보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OT 때. 첫 번째는요. 각종 준칙 및 전달 사항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향후 일정, 커리큘럼에 대한 거, 이걸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숙제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준칙 사항을 쓰면서 나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고민했는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숙제 잘해와라, 책 잘 가져와라. 지각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요. 고민을 했는데 벌써 오늘 책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죠. 뭐 누군지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스프링노트를 안 가져온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자, 숙제는요 필수입니다. 좀 뻔한 얘기인데 뻔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지난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시험을 보셨죠. 총 6번을 보셨습니다. 시험을요. 근데 시험 보시면서 아마 이런 느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성적이 잘 안 오르네. 이런 느낌을 가진 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아마 작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적적으로. 맞죠? 그리고 또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분들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예비고사 설명을 했었잖아. 그렇죠? 그때 들으면서 아마 각자 느낀 바가 있었을 겁니다. 제일 뻔한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것만 부족한 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겁니다. 이 두 개가 부족해서 그래요. 너무 뻔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10수년간 강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떤 방법적인 거를 이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는데 방법만으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결국에 답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답이더라고요. 고등 수준에서는요, 요 두 가지가 되면은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고등 수준에서는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대학교는 아니에요. 대학교는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조금 재수없는 말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과 1등이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근데 문과 1등인 애가 있었어요. 문과 1등인 애. 그때 당시에는 문이과 구별이 명확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과는요 사탐이나 그 한국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예 정말 구분돼 있었고 수학도 문과 같은 경우는 수원만 했었어요. 이과는 수원, 수투를 다 했고요. 이랬었습니다. 정말 구분이 명확했는데 내가 이제 고2 1학기 때 그때 이과 1등하고 문과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때 6월 모의고사를 한번 봤었거든. 근데 얘가 좀 약간 도라이 같은 애였는데 6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수리 가형이었거든. 수리 가형, 나형이 있었어. 나형이 문과 애들 거야. 가형이 이과 애들 거야. 그럼 얘는 문과니까 나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수리 가형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고2 때래. 고3 때다. 고3 때 소리. 고3 때인데 나형
가형을 보겠는데 이과 애들 보는 거. 그래라 이랬지 내할 거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했지.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이제 그때가 잠깐만 기억이 좀 모르겠어. 3월에 얘기했다. 3월에 이 얘기를 했어요. 3월에 이 얘기를 해서 잠깐만 아니지. 그 전에 얘기를 해서 3월에 이제 시험을 본 거죠.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때 이제 수리 가형을 봤어요. 60몇 점 받았어요. 얘가. 저요? 좀 당연히 100점이죠. 미안해. 좀 재수없어도 이해해. 내가 수학을 잘했었어. 어떻게 해? 그랬는데 그러더니 이제 얘가 나한테 와갖고 자기가 수리 가형을 봐서 날 이기겠대요.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경쟁심을 불태우는 거야. 아니 과도 다른데 괜히 나한테 경쟁심을 불태우는 거야. 내가 너 진짜 이긴다. 뭐 그러든가 이랬지 나는. 그래갖고 얘는 학교에서 아예 수투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문과니까. 근데 얘가 진짜 약간 도라이 같은 게 뭐냐면요.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동안 독서실에서 수학만 공부했어요. 그것도 수리 가형만. 수능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되게 도라이 같죠. 근데 얘가 했어. 근데 얘가 6월 때 갔는데 이때 6월 때 그 수학이 어려웠거든요. 92점을 받은 거예요. 얘가. 수리 가형을. 그래갖고 이제 얘가 막 그 성적표 나왔을 때 성적표 들고 막 이렇게 온 거야. 시험도 어려웠잖아. 성적표 들고 막 우리 교실로 와. 야, 너 일로 와봐. 야, 나 92점 받았다. 몇 점 받았냐? 나 100점인데? 개빡쳐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랬던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그때 이 친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도라이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도 참 대단하다라고도 느낀 게 아니 지가 가고자 하는 과랑 하등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수리 가형을 볼 이유가 없어요. 볼 이유가 없어. 근데 괜히 나한테 이제 경쟁심을 물론 그냥 경쟁심을 불태운 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놀리긴 했어요. 어디서 문과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리고 그래갖고 그 인테그랄은 배우셨어요? 인테그랄은 배우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디시 문자나 가서 쓸 것이지 저기 뭐야 한자나 외울 것이 어디서 수학 기울 날려? 너 이가 뭔지는 알아? 너 자연로가 뭔지는 알아? 이러면서 이제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빡쳐서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진짜 어디 가서 뭐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죠. 문과 1등이었으니까. 근데 전혀 자기가 배우지 않은 그 수학 2, 그 이제 미적이랑 기백 나오는 그 영역을 독학으로 해서 3달 만에 92점을 받았다는 건 사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난 이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진짜 안 되는 건 없구나. 이거였어요. 사실 그 사례는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각 과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답답하고 이러겠죠.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답답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요. 그냥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안 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이 막 뭐 번아웃이 온대요. 번아웃이 올 정도로 아직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여러분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해봤다라는 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답노트 다 쓰셨죠? 지난주에 오답노트 날 혹시 독서실 가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웬만하면 없겠죠. 혹시 있는 사람? 나는 오답노트 날 오답노트 끝나고 스카나 독서실 가서 나는 다음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저는 이게 진짜 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아요. 얘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그 정도는 돼야 열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매번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저동고 나왔던 이제 박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약대 갔거든요. 지금 21살이다 그 친구가. 21살인데 그 친구가 발산중에서 전교 2등 했던 친구예요. 발산중에서 전교 2등 해서 이제 저동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쭉 다니다가 이제 결국에 약대 갔는데 이제 학교가 좋진 않아요. 덕성여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어쨌든 약대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특별하다.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친구는 시험 끝난 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요 시험 끝난 날 오답노트를 쓰게 했거든요. 여러분은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오답노트를 하잖아요. 시험 끝난 날 오답노트를 쓰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안 와. 내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안 받아. 이 자식 왜 안 와?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 나한테. 야 너 어디야? 왜 안 와? 선생님 죄송해요. 독서실이라서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어요. 너 왜 독서실이야? 저기 뭐야 오늘 시험 본 거 분석하고 다음 시험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지 그거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험 끝났네. 딴 친구 또 아는 애 있었거든요. 너 왜 안 와? 쌤 저 오늘 롯데월드 가서 오늘 하루만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은 그게 더 억울한 거죠. 그죠? 열심히 하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자, 그 열심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이 성실성이라는 거를 세분화한 것 중에 하나가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자, 숙제는요. 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숙제는요. 예외 사항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요. 매번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방 있죠? 거기다가 보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니네가 결석을 했어. 오늘 세민이 결석했잖아? 얘도 숙제 해와야 돼요. 얘도 해와야 돼요. 숙제를요.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와야 됩니다. 왜? 어차피 숙제는 찍어서 보내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는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요거. 정당한 사유라고 써놨죠. 제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학교 생기부 활동.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저는 정당한 사유를 안 칩니다. 아 선생님 제가 몸이 아파갖고요. 우리 주요 코드는 알 텐데 저 3월에 수술했거든요. 저 수술 그 입원실에서도 저는 일했어요. 지난달에 저 장례 치렀거든요. 장례식에서도 일했습니다. 네,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파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뭐다? 학교 생기부 활동. 뭐 대표적으로 수행평가겠죠? 내일 수행평가가 5개 있어. 그런 경우는 내가 거기까지 이해해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 곧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 정당한 사유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숙제는 잘해보자. 두 번째, 자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각 결석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 생략할게요. 성실성에 대한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늦을 것 같으면요, 전화 아니면 데스크 실장님께 연락을 해주세요. 근데 웬만하면 데스크 실장님께 연락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수업 중이라서 여러분의 연락을 잘 못 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교재 잘 챙겨와. 이제 알았지? 자, 잘 챙겨오세요.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OT 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 우리 그 주역을 제외한 다른 분들 있죠. 다른 분들은 저랑 수업하는 게 다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며 가며 봤을 거야. 뭐 이제 우리 특히 안국이나 우리 대화 친구들은요, 이제 막 한호 쌤이나 정아 쌤한테 물어보면서 저희 누구랑 수업해요? 너 부원장님이랑 할 거야. 부원장님이 누구요? 그 단수 들고 다니는 쌤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제가요 이런 말하기 좀 먼데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왜 웃어? 왜 웃어?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언제든지 하세요. 언제든지. 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수업 태도 관련된 건데 제가 의외로요 조는 거 같다 크게 뭐라 안 해요. 크게 뭐라 안 합니다. 왜? 본인 손해거든요. 본인 손해요. 피곤하면요 서서 들으세요. 서서 듣는 거를 잘 모르겠다. 여기 전문가가 계시니까 전문가분께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서서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봐도 되고요. 네. 자, 여섯 번째. 자, 그 밖에 학원 다니면서 지켜야 할 기본들이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가 지켜야 하는 거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저의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는 못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 안 하는 건 좀 극혐합니다. 알겠죠? 안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두 번째, 어설프게 머리 굴려서 구라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막 머리를 굴릴 때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제일 약한 말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내가 예를 들어서 건혜한테 야 너 숙제 왜 안 해왔어? 이렇게 말해. 그러면은 얘는 이제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 죄송하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무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자라고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예의를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친해지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은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렇죠? 서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기 학원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보다 손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AT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은 뭐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서로 간의 예의는 좀 잘 지키자고요. 알겠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전에 대화고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임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19년도예요. 좀 오래전인데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였거든요. 나한테 거의 막 90도로 인사했어. 이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여기 복도 지나가다가 얘가 좀 속된 말로 AT쌤한테 개기는 걸 봤어요. 내가. 그래갖고
깜짝 놀랐지. 저런 애가 아닌데. 내 앞에서만 저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얘를 여기 일광실로 데려와서 한 15분 정도 엎드려 뻗쳐시키고요. 그리고 그날부로 잘랐어요, 제가. 네. 그랬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 지켜주자. 알겠죠? 자, 넘어가서 향후 계획에 대한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클리닉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도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 약점 클리닉을 제가 실시할 건데요. 개별마다 좀 다르게 할 건데 크게 세 가지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휘, 어법, 영작.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괜찮을까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각종 이제 클리닉 교재와 그리고 스케줄표를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빠르면은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요때 이제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구매가 필요한 교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는 뭐 어휘 클리닉 해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어휘 말고 영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그 당위성만 잘 설명해 주시면 뭐 이 전환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어차피 여기 계신 주요 부분들이야 제가 다 알아서 할 거고요. 안곡 대화분들은 이제 각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이번 클리닉을 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따로 요청해 주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볼 거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 방학 스케줄이 있는데요. 7월 28일부터 8월 2일 이번 달 말입니다. 이때는 학원 방학이라 수업이 없는데요. 클리닉은 할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내신 대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나 별로 뭔가 성적이 안 바뀐 것 같다. 지난 1년간 동안 했는데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게요. 대부분 오답노트 때 쓸 때 대부분 레파토리가 비슷하거든요.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나는 이번에 뭐 서술형이 좀 약했었다, 뭐 단어를 많이 외우지 못했다, 다음 내신 때는 진짜 이거 신경 써서 열심히 해야겠다. 다 이래요. 다 오답노트 이렇게 써. 완전 잘못됐습니다. 다음 내신 때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왜 그럴까? 내신 때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성적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저는 그걸 자체 스펙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자체 스펙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여러분께서 지난 1년 반 동안 총 6번의 시험을 보셨죠? 그 6번의 시험에 대한 평균 점수를 내보세요. 평균 점수. 예를 들어 평균이 70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평균 점수에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60에서 80 이게 내 자체 스펙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내신 대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점이 60점이고 최대 점수가 80점이라는 뜻이에요. 80점 이상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스펙이에요. 내신 때는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신 때 열심히 하는 건 뭘 결정하는 거냐면 이 바운더리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게 내신 때 열심히 한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이 자체 스펙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65에서 80, 뭐 70에서 85 이렇게 넓혀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결정하는 건 비내신 기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 학교마다 시험이 다르지만 이번 시험을 잘 못 본 분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이번 시험의 결과에 만족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불만족스러울까? 대부분 비슷합니다. 단어 몰라서 많이 틀립니다. 뭐 영작 실력이 부족해서 틀렸다.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어법을 못해서. 결국엔 어휘, 어법, 서술형 대부분 이 세 개에서 틀리거든요. 대부분. 근데 얘들아 어휘, 어법, 서술형 이 세 가지가요 다 뭘 요구하는 줄 알아요? 다 자기의 기본 실력을 요구해요. 기본 실력을 요구하는 거라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지문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의고사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뭐 교과서 어떤 거 범위만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만 정해져 있고 그 범위에서 뭘 내겠다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운 게 뭐라고? 어휘, 어법, 서술형이라고. 단어가 이 범위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외우냐? 유의어냐 뭐냐 이런 걸 하잖아. 근데 유의어가 100% 나오겠냐 시험에? 아니잖아. 분명히 그거에서 벗어나는 단어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어디에서 익히는 거죠? 정규 수업에서.
알겠죠? 내 영작 실력. 영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에 없기도 하고요. 영작은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많이 써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내신 대비 한 달밖에 없는데 그 한 달로 나의 영작 실력이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겠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고. 그래서 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 우리 금요일 날 어법 수업을 하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기출어법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다 설명해 줄 건데 어쨌든 대부분 다 뭐다? 나의 자체 스펙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2학년 지금 이제 그 정시반 받은 친구들 있죠. 정시반 받은 친구들 중에서 내신 대비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 2학기 때. 근데 막상 시험 보죠? 1학기랑 비슷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내신 대비 아예 안 해도. 내신 대비 아예 안 해도 시험은 볼 거 아니냐. 그럼 시험 보면요 아마 비슷하게 나올걸요? 왜? 이 바운더리에서 결국 안 벗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입장에서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요 얘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범위를 넓혀요. 이 범위를. 그래서 이 범위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뻔한 말이지만 이것도 평상시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음 내신 때 열심히 해야지는 뭐라고요? 이거의 최대치라고. 우린 이걸 넘어서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코로나 이후로 학사 일정이 많이 꼬이면서요. 이제는 비내신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름방학 기준으로는 이제 다음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6주 정도. 그리고 쭉 2학기 때 내신 대비 연속이겠죠. 추석 연휴이 있고 쭉 내신 대비 합니다. 내신 대비 다 끝나면은 이제 기말고사, 겨울방학 시즌 오겠죠. 약 3달간의 이제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그 2번, 방학 시즌 2번 있죠. 이때 말고는요 없어요. 자체 스펙을 올릴 기회가 없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음 학기, 다음 해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겠죠. 알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아까 말했던 거의 연장선입니다. 자, 저를 활용해 주세요. 저를요. 뭐 질문도 좋고 요청도 좋고 뭐든 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내가 여기 일산에서 수업을 가장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부해라. 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입시 이거 설문지 다 걷었죠? 입시 관련된 거. 여기에다가 이제 영어 수업이 당연히 이건 뭐 기본값이니까 영어 수업을 해준다. 이거를 동시에 다 해줄 수 있는 거는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밖에 없어요. 이건 저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 제외예요. 원장님은 고의소 안 들어오시니까 제외하고 이제 강사들 중에서 전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확신했는 줄 알아요? 이 근방에 있는 일산 지역에 있는 강사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모임을 가져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좀 속된 말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인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모임에 나간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울 점이 뭔가 있지 않을까 이거였는데요. 좀 재수없는 말이긴 한데 배울 점이 1도 없었어요. 저는 내가 알려주면 알려줬지.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모임 한두 번 가진 이후로 저는 모임 안 나갑니다. 왜? 배울 게 없어요. 나는 주기만 해야 돼. 받을 게 없어. 뭐하러 나가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금 저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 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학원의 이제 모토이기도 해서 그래요. 저도 열심히는 안 뒤지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저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활용하세요. 제가 이 입시 관련 설문지를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대학을 잘 가는 거잖아요. 대학을 잘 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좀 잘 세운다면요. 내가 원래 갈 수 있는 곳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데를 갈 수도 있고요. 전략을 잘 못 세우면은 원래 이 정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는 전략이에요. 전략.
당연히 그거에 밑바탕이 되는 건 성적이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그리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거는요 딱 큰 골자로 보면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얘네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얘네가 좋은 대학을 갈까? 이거예요.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뭐 자료 만들고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 다 이 두 개의 골자에서 뻗어져 나오는 거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모든 선생님들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장담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제가 만약에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판단되면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 그만둘게요. 강사 은퇴할게요. 저는 그 정도 각오는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안 그럴 거거든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이 자식 좀 약간 대충 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말해주세요. 저 그만둘게요. 강사 은퇴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돈은 빼고요. 자, 모든 거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은 뭐만 가져오면 돼요? 이것만 가져오면 돼요. 열심히 할 마음가짐. 요것만 가져오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다시 한번 성실함, 꾸준함, 열심히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 성실성이고요.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성적이 오른다고 했죠. 그렇죠? 얘는 내가 도와줄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내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니네가 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챙겨줄게요. 이것만 가져오라고. 이것만. 알겠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현 시기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걸 좀 얘기할게요. 뭐냐면요. 선생님 지금 해도 저 안 늦었나요? 저 지금 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딱 이 시기에 되게 많이 해요.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늦었어요. 아직은 안 늦었어. 지금 여러분이 현재 고3이야. 예를 들어서 고3인데 7월이고 만약에 내가 한 뭐 이제 성적이 4, 5등급 나와. 선생님 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능 대박 날 수 있을까요? 개소리 하지 마. 이럴 거예요. 저는 정말 미안한데요.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희망 고문은 안 줍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 친구가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한 친구가 고3애가 와갖고 6월 모의고사 봤는데 좀 속된 말로 조졌어요. 잘 못 봤어 시험을. 그래서 선생님 저 남은 뭐 100며칠 동안 뭐 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 100며칠로는 안 되고 너한테는 남은 시간이 150일이 아니야 500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500일 동안 열심히 하면 너 할 수 있어. 파이팅 이랬거든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 사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해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건가? 해도 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하고 나서. 알겠죠? 하시면 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독후감 4.0 교재를 아까 전에 나눠드렸죠. 이 교재에 대한 사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교재는요 난이도가 고3 수준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고3 수준의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그리고 수능 완성 세 가지 EBS 교재를 좀 적절히 우리가 이제 내용을 만든 그런 이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4.0 트렁크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성도가 이제 잠깐 짧게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고 대부분 이제 대입학류 문제예요. 대입학류. 그 교재 아까 나눠준 교재. 대입학류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리고 함축 의미 추론 이런 것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문제 푸는 부분과 그리고 하단에 보면 풀이 분석과 내용, 중심 내용 파악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 푸는 부분이 있고요. 중심 내용 파악 있고, 그 다음에 정답의 판단 근거, 개선할 부분 이렇게 반성 노트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리고
선지 분석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선지를 해석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공란은 수업 필기 핵심사항이라고 돼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해 주는 걸 여기다가 여러분이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숙제를 줄 거냐면요. 소재와 주제를 작성하는 숙제를 줄 겁니다. 그거는 요 공간에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이제 여기 핵심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때에 따라서 단어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간에. 알겠죠? 여러분이 정규 단어 외우는 거와 별도로 추가로 단어를 볼 수 있는데 만약 단어를 본다면 제가 따로 공지는 해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핵심 구문, 구문 독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문에 대한 설명도 있고, 됐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됐나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독후감 교재를 써보신 분들은요 대부분 이제 좀 비슷한 패턴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일단 수업 목표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는 자습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습서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요 수업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학습 목표, 우리가 이 독후감 4.0 교재를 통해서 이제 뭘 배울 거냐, 뭘 알아야 되느냐, 이 학습 목표를 정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심플하게 갈게요. 심플하게. 전 두 가지로 적을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제 아주 큰 골자로 설명할게요. 구조 독해의 기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paraphrasing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구조 독해의 기본과 paraphrasing. 자,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게요. 구조 독해의 기본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구조 독해의 패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입부 나오고 주제 나오고 부연 설명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비교 대조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통념 반박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글의 패턴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주제문이 어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근데 경험치가 좀 많이 필요해요. 한두 시간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지문을 보면서 패턴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패러프레이징. 사실 어찌 보면은 얘가 핵심인데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 시험을 요약형 문제라든가 빈칸 문제, 학교에서 나오는 거 또는 서술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말을 바꿔 쓰는 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비밀로 하다 라는 말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것을 비밀로 한다. 그럼 이 비밀로 한다는 말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르게 쓸 수 있습니까? 비밀로 한다는 거는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야. 별거 없어요. 다른 말로 바꿔 쓴다는 거. 비밀로 한다는 거는 숨겨져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휘를 통해서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반이어를 활용해서요. 드러낸다는 거는 비밀이란 말과 반대죠. 그러니까 반이어를 활용해서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상자 안에 가둬둔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상자 안에 가둬둔다는 것 자체가 뭐야? 상자 안에 뭔가가 있어. 그럼 이거는 밝혀지지 않는 거니까 비밀에 붙여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로는 비밀로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secret 정도만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드러낸다, reveal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드러낸다 또는 노출되지 않는다, expose에 관련된 표현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그럼 이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숙제에서 뭘 내드린다고 했죠? 소재 쓰는 거랑 주제를 쓰는 거를 제가 숙제로 내드린다 했습니다. 한글로 쓰기 할 건데요. 그 주제를 쓸 때 핵심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본문에 없는 어휘로 주제를 써야 돼요. 되도록.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되도록. 만약에 이 글의 주제가 그것을 비밀로 하다. 이게 만약 주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면 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바꿔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고2 알바, 그때 당시 고2 알바는요 13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반에 13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1등급이었어요. 전원 1등급이었던 반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스카이를 갔습니다.
다 지금 21살이거든. 아, 20몇 살이 21살이다. 21살인데 싹 다 스카이 같습니다. 대부분. 아니면 의치양 가거나. 근데 이 친구들도요. 이 패러프레이징을 익히는데 정확히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저랑 하면서 7개월이 걸렸어요.